안녕하세요. 지금부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오이 반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오이 하나만 가지고 하겠습니다. 오이를 썰 때는, 먼저 씻을 때는, 오이를 그 수세미에 소금을, 굵은 소금을 약간 묻혀가지고 벅벅 문지른 후 바로 씻어 주시면 됩니다. 흐르는 물에. 그 정도만 해도 크게 더러운 게 아니니까 씻기 깨끗하게 됩니다. 그리고 오이는 이 끝부분이 이제 오이가 쓰면 끝부분으로 테스트를 하는 게 있어요.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요 버릴 만큼만 먼저 잘라주세요. 그리고 요 부분을 혀야 됩니다. 그러면 요 부분이 만약에 써요. 그러면 다시 또 조금 더 잘라서 요 부분을 다시 혀 끝에 대고 맛을 봅니다. 그러면 괜찮아요. 그러면 요때는 이제 이걸 쓰면 되고, 만약에 또 쓰다 그럼 또 잘라서 또 쓴맛이 나는지 안 날 때까지 잘라서 버려야 됩니다. 오이를 이렇게 반을 가릅니다. 이렇게 가를 때는 칼이 위험하니까 오히려 손에 가까이 대고 해야 돼요. 이렇게. 그리고 이제 어슷썰기를 합니다. 통째로 안 하고 이렇게 반 갈라서 하는 이유는 반찬이 너무 크면 입에 들어갈 때 불편하기 때문에 양념도 많이 묻어 있잖아요. 그래서 깔끔하게 먹을 수 있고 편하게 먹을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반을 갈라서 되도록이면 크기를 작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것도 이렇게 휘어졌으면 그 바깥쪽으로 이렇게 돼서 어슷썰기가 쉽게 되도록, 만약에 이렇게 안으로 휘어졌는데 쓸자면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이렇게 돼서 일자로 된 오이는 괜찮지만 이렇게 약간 조금이라도 휘어졌다거나 하면은 이렇게 쓰기 편한 쪽으로 생각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. 저는 오이는 소금에 절이지 않고 바로 무칠 거예요. 금방 해서 먹는 반찬. 우리가 시간도 없고 바쁠 때는 언제 절여가지고 해요.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는 이제 청양고추를, 매운 걸 원래 좋아하진 않지만 청양고추를 하나 정도 넣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. 근데 청양고추가 이렇게 꼬다리를 봐서 꼬다리가 싱싱한 거, 시들지 않고 싱싱한 거, 요게 좋습니다. 그리고 요거를 하나 반 갈라서 이렇게 쓰고, 요거를 매운 고추면, 청양고추면 되도록이면 작게 쫑쫑쫑쫑 썰어서 넣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고추를 넣어야 조금 단맛도 나고 맛이 좋은데, 칼칼하고 맛이 좋은데, 만약에 매운 게 싫다 그럼 요 씨를 발라내고, 이렇게 살짝 정도 발라내고, 이렇게 이 정도 발라내고, 그 다음에 얘를 오이가, 아니 고추가 좀 크다 그럼 이렇게 다시 또 반을 가릅니다. 또 얘도 반을 갈라서 이 고추가 이 매끈매끈한 쪽이 바닥에 닿으면 썰 때 얘가 움직여 가지고 나중에 썰다 보면 손이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이 안쪽에 꺼끌꺼끌한 면이 되도록이면 바닥에 닿게, 이렇게 바닥에 닿게 이렇게 해가지고 쫑쫑쫑 썰어주는 게 좋습니다. 되도록이면 작게 썰어야 입에 들어가는 매운 면이 적기 때문에 더 낫습니다. 이렇게 넣고요. 그 다음에 조금 정도는 고추 씨가 조금 정도는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부추를 썰어 볼게요. 부추는 조선 부추는 가늘고 이렇게 서양 부추는 조금 두꺼운데 저는 그냥 쓰기 편하라고 이 서양 부추 굵은 걸 샀습니다. 이게 씻기도 편하더라고요. 그러면 부추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반을 먼저 갈라요. 다시 또 반을 갈라요. 그리고 요대로 넣거나 이게 너무 크다 그럼 다시 또 반을 갈라주면,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. 이렇게 하면 젓가락으로 집기도 편하고, 그
그 다음에 저는 이 양파를 지금 좀 반을 잘라놨는데 이렇게 작은 양파를 원래 쓰고 있어요. 왜냐면 큰 양파를 쓰면 그거는 이제 쓰고 나서 너무 많다 그럼 반을 또 잘라서 보통 뒀다가 다음에 쓰지 이러는데, 그렇게 하면 벌써 그 이 단면이 산화가 돼가지고 맛이 없거든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그만 양파를 써서 한두 끼 먹을 때는 바로 다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양파를 썰 때도 어떻게 하냐면, 이제 그 동그란 걸 반을 갈랐죠. 그걸 놓고 이렇게 썹니다. 되도록이면 그냥 생으로 먹는, 이렇게 무쳐서 먹는 이 양파는 얇게 썰어주는 게 좋아요. 이렇게 썰다가 여기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적게 남았어요.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렇게 돌려주세요. 그럼 요 면이 다시 넓어지죠. 그리고 여기를 막을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되면 둥글어가지고 막을 수가 없는데, 이렇게 되면 손으로 여기 지탱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이렇게 탁탁 이렇게 마저 요 부분까지 이렇게 할 수 있고, 더 자를 수도 있고,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줍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여기에다가 가끔 집에 상추나 뭐 이런 게 남아 있으면 그것도 이렇게 손으로도 뜯어 넣어 줍니다. 굳이 뭐 다 칼질할 필요는 없어요. 오히려 손으로 이렇게 썰어 가지고 요 면이 이 쇠가 안 닿아야지만 이 맛이 더 오래 잘 보존돼요. 이렇게 하고, 저는 넣는 재료는 아주 간단합니다. 처음에 이제 오이 하나를 했죠. 그러니까 한두 끼 먹는 거는 굳이 소금을 많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. 제가 소금이랑 지금 다시다를 이렇게 같이, 다시다는 정말 요만큼 살짝 넣어가지고 섞어놨는데, 그러니까 다시다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잘 안 넣자주의라서 많이 넣지는 않습니다. 이 소금을 어느 정도 넣냐면 두 꼬집, 한 번 꼬집어, 또 한 번 꼬집어, 두 꼬집 정도, 이 정도가 딱 좋습니다. 그리고 청양고추를 넣기 때문에 이 고춧가루는 약간 색을 내는 정도? 그 정도면 딱 좋아요. 고춧가루는 혹시 어디서 사거나 얻으시면은 항상 냉동실에 보관하세요. 그래야 이렇게 그 새빨갛고 맛도 변하지 않고 이런 걸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. 고춧가루는 살짝 맛만 내는 정도, 3분의 1스푼 정도 넣습니다. 정말 조금 넣었어요. 색깔만 내려고. 그 다음에 깨 볶아 놓은 것도 그냥 내가 고소하게 먹고 싶다 나는, 그러면 이거를 듬뿍 넣어도 돼요. 이렇게 듬뿍.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아까워 그러면은 그냥 뭐 한 반 스푼 정도 그렇게 넣어도 됩니다. 그렇게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나물 무침 이런 종류들은 솔직히 들기름이 들어가야 맛있어요. 이 들기름이 안 들어가면 맛을 낼 수가 없거든요. 저도 이거를 시골에서 그 친척분이 주신 들기름 이거를 넣는데, 들기름은 너무 많이 넣으면 니글니글해요. 그래서 내가 한 끼 정도 먹는다 그럼 한 스푼, 두 끼 정도 먹는다 두 스푼, 이렇게 생각하고 넣으시면 돼요. 그 양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. 그래서 지금 좀 덜 빠졌는데 이렇게 하면 한 스푼이 돼요. 남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까지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했죠. 제가 요거를 다시 묻혀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묻힐 때는 원래 이런 거의 형태가 잘 안 보이는 오이처럼 딱딱한 거 말고 그냥 부드러운 나물들은 사실 빡빡 빨래하듯이 묻혀야, 그렇게 해야 그 조미료들이 골고루 섞이고 이 나물 깊숙이 들어가서 맛이 나요. 그런데 이런 오이처럼 딱딱한 이런 것들은 그렇게 바닥바닥 비벼대면은 형태도 부서져 버리고 별로 맛이 없습니다. 모양도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 고춧가루 색깔이 골고루 묻어졌다 그러면 이제 접시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얹고,
내가 먹을 만큼만, 오늘 먹을 만큼만 그냥 적당히 조금 묻혔다 그럼 그걸 다 먹어도 되고, 내가 오늘 너무 생각보다 많이 묻혀졌어 그럼 적당히 먹을 양만 이렇게 놓으시고 드시면 됩니다. 제가 한번 지금 만들었으니까 오이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. 간이 딱 맞고, 아우 살짝 매콤하고, 맛있습니다. 오이도 아삭아삭하고 아주 좋네요. 그리고 혹시 이렇게 묻혔는데 아기들한테 더 맛있게 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처럼 저 매실액 있거든요. 매실액을 한 스푼이나 두 스푼 정도 넣어가지고 이 오이를 다시 묻히세요. 그러면 아기들도 금방 밥맛 없고 안 먹겠다고 하는 아기들도 이거 살짝 얹어주면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. 지금 청양고추를 넣어서 살짝 매콤하긴 한데 이런 거 넣지 않은 상태에서 매실액을 넣어서 아기들한테 주는 것도 아주 좋을 듯 합니다. 감사합니다.